나라가 어려운 시절에 저희들과 등기를 걸고 당당히 아스팔트 투쟁에 나와주신 우리공화당 조진 대표님의 축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몇 개월 전에 울산에 잠시 왔다 갔어요. 음대학 위원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두세 시간 동안 나누면서 소주도 한잔하고 이렇게 왔다 갔습니다. 울산은 우리 전국 시도당 중에서 대단히 모범적입니다. 27출자 후원 릴레이를 계속해 주시고 또 이번에는 버스도 새 버스로 또 바꿔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울산은 뭐 친척은 아니시다 하더라고. 초대 은재수 위원장님 빅드로 은재위원장님 또 두 초대 지금 여성 위원장님들이 되게 별난 분들이에요. 손도 크고 일도 잘하고 또 울산시를 바탕으로 이루어주신 많은 동지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부산에서, 대구에서, 경남, 창녕에서, 창원에서 또 여기 또 경북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작금의 대한민국은 불행하게도 우리 공화당, 특히 제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국민들은 그냥 그렇게 설마 문재인이가 그럴 수 있을까? 대한민국 국민이 3만 분이 넘는 국민이 5천만이나 있고 바깥에 동포까지 합치면 8천만이 있는데 설마 저 북한의 김정은한테 저렇게 맥을 못 주고 시진핑한테 저렇게 굴종합니다. 설마가 사람을 잡았어요. 우리가 좌파들은 이 토착 사회주의자들, 반미주의자들, 친북, 종북, 친중, 뭐 친중이 아니라 종중이죠. 중국에 완전히 굴종하고 있는 그 세력들을 너무 얕잡아갔다. 그들은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져가자 하는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백계문이 왜 저는 거기에 주석이 관여된 분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다시는 노무현과 같은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 그 첫 시발탄이 뭐냐? 문재인 취임하자마자 수원 지하철에다가 생일 광고, 생일 축하 광고를 걸었어요. 그때 우리는 좀 이상하다. 뭐 저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라 이랬죠. 그때부터 벌써 언론 방송은 민노총에 장악되고 국민들을 속이고 국회를 장악했어요. 일당 독재를 한 거예요. 일당이 국회에서 작년 12월 달 예산과 중요한 입법 공수처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1야당을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여서 간 겁니다. 그건 뭐냐? 대통령 제하에 국회는 대기구잖아요. 대기구의 책임은 대통령의 권한, 권력, 집중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국회만 내각제를 들고 와서 국회의 견제 감시 기능을 없애버렸다. 지금 국회는 식물, 국민의힘, 전 미래통합당 식물입니다. 저항하지 못하잖아요.
공수처법 저항하다가 목숨 걸고 싸우자 그러다가 검찰 고발하니까 풀리급치 다 조용히 누웠어요. 지금은 또 저항하지 못하는 게 지난 총선을 통해서 김무성이 추천한 김영호, 박영준, 이석연 이러한 사람들이 중도를 주장하면서 오른쪽에 있는 그야말로 외국 세력들을 거꾸로 몰고 그냥 팽개쳐버렸어요. 그들을 지지해준 유권자의 뜻을 배신한 겁니다. 어느 보수의 유권자가 국민의힘을 미래통합당을 찍은 유권자가 김종인이한테 5.18 묘지에 가서 석고대죄하고 눈물 흘리라고 한 유권자 한 명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어느 유권자가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박정희 북극 강병 대통령의 가치를 내려라고 한 미래통합당 지지자가 없었어요. 맞습니다. 그들은 유권자를 배신해버립니다. 그들은 선거 때 우리를 지지해주면은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서 하겠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까지 싸잡아가지고 사과하겠다. 지금 분위기는 이런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신화, 한강의 기적, 북강병의 가치, 방공의 가치 이것을 다 내려놓자. 다 내려놓으면은 우리가 중도의 표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벌써 보수에서 무너지게 만들고 요즘은 박정희 대통령의 이 기적 같은 대한민국의 신화도 이제는 내려놓자는 표현은 뭡니까? 탈이념화하자. 탈이념화하자.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 경제. 이 거룩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 경제의 북극강병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특출한 전략가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80불에 가장 빈곤한 나라로 사는 거예요. 관습으로부터의 탈출, 전쟁으로부터의 폐허의 탈출, 배고픔으로부터의 탈출,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굶어 죽는 사람을 없게 하겠다. 다시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침략은 막겠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원했던 민족 중흥의 날을 만들어보겠다. 왼쪽은 자 이승만 대통령의 사상과 가치도 묻고 박정희 대통령의 사상과 가치도 묻어버리고 그러면은 중도표가 온다. 그게 탈이념합니다. 그럼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그들은 더더욱 더 새빨갛게 물들어가는 겁니다. 청와대에 있는 26명의 주사파들이 탈이념화 커밍아웃 했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사회주의자들, 친북, 종북, 반미주의자들이 커밍아웃 했습니까? 그들은 똘똘 뭉쳐서 권력을 독점하고 대의정치를 무너뜨리고 민중민주주의 체제라는 광장민주주의를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으로 가고 하는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그들은 오른쪽 대한민국의 72년의 위대한 역사도 뒤집어버리고 우파의 역사를 좌파의 역사를 뒤집어버리고 이념도 오른쪽 이념은 이제 잘못된 거야. 전 세계는 좌파 포퓰리즘 이념 사회주의 공산주의자 이념들이 다 죽었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토착 빨갱이 세력들만 똘똘 뭉쳐가 있는 상황에서 오른쪽은 이념화를 하고 가치를 존중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미래를 그리고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언젠가는 대한민국 땅에 주사파, 종북, 친북, 친중 또 반미주의자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덜 떨어진 정치인 몇 놈들이 탈이념화를 들고 나왔어요.
탈이념하는 뭡니까? 대한민국을 그냥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한테 갖다 바치자는 거예요. 저쪽은 똘똘 뭉쳐가지고 더 공산화 사회화가 되고 있는데 이쪽만 탈이념하고 백기 들고 들어가자 이거 아닙니까?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중도표가 오느냐 오지 않습니다. 제가 총선 전에 탄핵의 강을 건너자 유승민이가 그래? 너네 탄핵 강 잘못 건너면 다 빠져 죽는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기 본인의 등뒤에다가 칼을 꽂은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거대 야당으로 합쳐달라. 대통령의 뜻은 그겁니다. 바깥에서 4년간 아스팔트에서 투쟁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그렇지만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쪽에서 한번 같이 갑시다. 황교안이 같이 갑시다. 그러면 같이 가줘라. 이런 뜻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거대 야당으로 가라 한다고 황교안을 비롯한 이 배신자 굴종자들이 바깥에 있는 외국 세력들을 발로 차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선거의 참패라는 거예요. 그때 황교안이가 지도자로서의 덕목, 야당 지도자로서의 덕목 희생을 통해서 국민의 감동, 그 감동을 통해서 국민의 관심을 가지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런 폭넓은 통찰력을 가지고 바깥의 세력들을 다 껴안았으면 이번 선거 이겼어요. 왜? 투표율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176대 103 이게 아니고 오히려 145대 145 정도. 미래통합당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무슨 명분이 있어요? 목숨 걸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맡겠습니다 하고 싸우다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받았어요. 보수 우파의 가치 반포퓰리즘. 김종인이가 저 사람들 100만원 주니까 우리 200만원 주자 이렇게 떠들었으니까 저 사람들이 100만원 주든 200만원 주든 누가 주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주는 거예요. 거기서 명분이 날아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묻고 가잖아요. 저는 이번 선거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부정선거 예측을 하고 사전선거 금지, 투표소 투표, QR코드 금지 이 법안을 2번의 공청을 통해서 만든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때 아무도 관심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미래통합당 10명 돼야지 법안을 낼 수 있는데 6명밖에 도와주지 않았어요. 다 도망갔어요. 일 터졌어요. 진경욱이도 마찬가지. 저는 그래도 개별로 블랙시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뭐가 잘못됐느냐? 이번 선거에 참패를 불러일으킨 그 장본인들이 책임 정치를 통해서 정계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김무성도 떠나야 되고 유승민도 떠나야 되고 내각제 세력 김영호도 떠나야 되고 박영준도 떠나야 되고 이준석이도 그렇고 이석연도 그렇고 다시는 정치판에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참패를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고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다시는 대한민국 국민 앞에 나타내는 안 되는 자들이. 그런데 이 부정선거 가지고 다 묻어버렸어. 제가 말하는 것은 그들의 선거 참패에 대한 확실한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부정선거 문제를 거론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선거니까 아니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포퓰리즘 정책을 받아들인 게 잘못한 게 아니고 김무성이가 부산파들 김영호, 박영준, 이석연 그 사람들을 추천해서 앞장서어 가지고 나라를 다 말아먹었는데도 김무성이 살아남았어. 유승민 살아남았어. 김무성, 유승민계가 36명.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지 않는 겁니다.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선거 참패에 황교안뿐만이 아니라 이번 선거에 참패했는 미래통합당의 사람들, 선대본부 맡았던 김영호를 추천했던 박영준을 추천했던 이 사람들 정계 은퇴를 시켰. 그 세력들이 누구냐? 탄핵 세력들. 내각제 탄핵 세력들. 이 탄핵 세력들을 척결할 수 있는, 처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덮어버립니다. 왜? 부정선거인데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선거가 부정됐기 때문에 진 거다. 두 번째, 부정선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한마디 합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동했던 사람들이 그들은 또 부정선거에 들어가 있잖아요. 한마디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데, 그래도 저는 당대표로서 개별적으로 가는 것은 괜찮다. 부정선거의 요소가 있다. 그런데 조직적으로 한 지역이, 한 단체가 조직적으로 차를 몰고 부정선거는 가고 우리 공화당 집회, 우리 공화당 행사에 안 온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끝났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할 일은 탄핵 무효뿐만 아니라 문재인의 이 반국가적, 반대한민국적, 반자유민주주의적, 반시장경제적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향에 대해서 싸우기도 너무 바빠요. 정당이 40만이 넘어가고 5만 가까이의 책임당원이 있는 정당이 시민단체가 하는 활동에 정당이 나가서 한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정선거 있는데 조원진이가 나서지 않아.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정말 탄핵 세력들을 처단할, 이번에 총선은요 탄핵 세력들이 주동적으로 한 거예요. 탄핵 세력들이 주동적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거꾸로 몰고 바깥으로 쳐버렸잖아요. 그러면 참패를 했으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 어떻게 김무성이가 멀쩡한 대통령 경제에다 칼 꽂은 자가 킹메이커인데, 유성민이가 본부장했던 유성민이가 다시 대통령 꿈을 꾸고 있어. 박영준이는 부산시장을 나간다고 그러고, 김영호는 선대 총괄위원장, 공천위원장 하면서 김영호는 아직도 살살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공화당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실 때까지는 거짓과 싸우고, 불의와 싸우고, 불법 탄핵, 거짓 선동 조작 업무를 밝히고, 대통령 나오실 때 그분이 명예회복을 하고 태극기의 깃발을 들고 내가 이제 진주주의에서 정치를 다시 하겠다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를 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조원진이는 거기까지예요. 요즘 제가 지도하고 계속 하는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대통령님 제발 좀 빨리 나오시라. 저도 사람이잖아요. 오늘도 법원에서 몇 월 며칠 날 출두해라. 안 하면은 구속영장 발부하겠다. 이런 글을 한두 개 받는 게 아닙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 우리가 옳고 우리 공화당이 정이고 우리 공화당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4년간 투쟁하면서 제가 했던 말이 하나라도 틀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재인이가 들어와서 그렇게 탄핵 세력들이 문재인 떠받들고 나경원이가 저분 훌륭한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할 때 우리는 바로 문재인 좌파 독재 정부입니다. 왜? 언론 방송 장악하고 권력기관 호남으로 다 채우고 입법기관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민주주의의 요소를 다 깨버렸어요. 그리고 장기 집권 업무를 조직적으로 짰습니다. 그러면 독재입니다. 좌파 독재인데 요즘 제가 뭐라고 하면 파쇼다. 다른 사람은 신파쇼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주의적 파쇼의 준비를 이 사람들은 하고 있고 파쇼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호영 국회의원, 주호영 대표가 저하고 친구니까 아니 문재인을 파쇼 정권이라고 얘기하면은 국회도 파쇼 정권과의 처절한 투쟁을 하고 그들과
한판의 승부를 해야 되잖아요. 파쇼 정권이라고 얘기하고는 설금설금 제가 일화를 한 말씀드리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법 못 막는다. 주호영 잘못한다. 필리버스터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제가 그 당시에 황교안 주변의 핵심들, 저 후배들을 제가 38일간 겨울에 텐트에서 잤어요. 18일 날 되는 날 제가 불렀어요. 너가 공수처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막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조원진이가 국회에 텐트 쳤으니까 108명이잖아 당시. 108개의 텐트를 치고 지금부터 단식 들어가자. 황교안도 텐트 치고 단식 들어가고 국회의원에 109명, 저까지 포함 109명이 단식을 들어가서 죽을 각오를 하고 조원진이하고 황교안은 죽어 나와야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려 나가고 몇 사람이 죽어야지 이 나라가 바뀔 수 있다. 그때 국회에 109개의 텐트를 쳤으면 처음에는 1000명이 모이다가 일주일 지나면 10,000명이 모이고 보름이 지나면 100만 명이 모이고 한 달이 지나면 1000만 명이 모입니다. 1000만 명의 국민이 이 파쇼 정권을 끌어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제안을 했는데 108명 국회의원 한 사람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러고 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 정말 처절하게 4번의 겨울 4년차 3년 벌써 8월 30일이 3년이니까 3년 지나서 좀 돼봤자 가만히 있어요. 3년 지나서 지금 4년차 더 가는데 누구도 우리 공화당이 이래까지 올 줄 몰랐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은 72년의 정당사 72년의 정당사에 혁명을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 좌파들은 노선 투쟁을 하고 신구파, 과거의 신구파부터 시작해서 노선 투쟁을 하고 운동권의 NLCA가 노선 투쟁을 하고 PD가 노선 투쟁을 하고 거기서 갈라져서 지금같이 정당이 통진당, 정의당, 노동당, 더불어민주당 등등등 좌파들의 정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들은 벌써 70년 동안 준비를 한 겁니다. 김대중, 노무현, 덜 떨어진 이명박 대통령까지 그들은 뿌리 깊게 좌파의 힘, 사회주의의 힘을 만들어낸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국민들은 왜 그렇게 못했는가? 오른쪽에는요, 세계적인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보수의 국민들은 위대한 지도자가 나서 우리를 이끌어줘서 대한민국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메시아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 공화당이 새롭게 대한애국당으로 창당할 때 그때 벌써 저는 정당혁명을 시작한 겁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우파도 이념화해야 되고 조직화해야 되고 민초들이 모이는 국민의 힘을 만들어야 되고 국민의 정당으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 지도자 지금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사람 홍준표 11월 3일 날 박근혜 대통령 1심 앞에 놓고 탈당시킨 장본인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황교안 자기 스스로 100개의 퍼즐 중에 90개를 남의 얘기 듣고 10개도 그리지 못하는 그러한 유약한 지도자는 좌파 독재하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박근혜 대통령을 한동훈과 같이 올가여가지고 업무 기획했던 장본인 탄핵의 장본인 그러한 원죄를 가진 자들이 대한민국을 이끌 수는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세훈
박원순 시장한테 서울시장 넘겨가지고 나라가 이꾸라지 됐어요. 맞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될 거야. 부끄러운 줄 알아. 유승민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가지고 정치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다가 가장 먼저 칼 꽂은 배신자,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 인물이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지도자는 오른쪽에 있는 우파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우파도 우리 공화당과 같이 2년 정당화가 돼야 돼요. 민초들이 분노해서 처음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안 됐느냐, 탄핵이 잘못됐다고 분노해서 나오는 민초들이지만 지금은 나라가 망했다, 나라를 지켜야 된다,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켜야 되고 2020년 우리한테 주어진 역사적 책무, 우리의 미래 세대한테 좀 더 나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자유통일된 대한민국을 물려줄 책무가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러한 정당, 그러한 정당인들, 민초들의 분노에 의해서 항상 역사는 지도자가 무능하고 나라가 외적과 싸울 때 망하면 누가 일어났습니까? 어병이 일어났고 학도군이 일어났고 민초들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지킵니다. 저는 서두에 나라가 망했다고 했어요. 저항 세력이 없으면 나라는 그렇게 망합니다. 베트남은 2,500만 명이 죽었어요. 전 인구의 반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베트남 남자들은 80%가 죽었습니다. 대한민국 적화 통일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상과 이념이 다르고 그들 생각대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젖어 있는 이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국민들 따라갑니까? 그러면은 베트남식으로 전부 북한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교화 노동시키고 그러다가 죽으면 죽는 걸로 놔두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5천만 중에 2,500만이 죽는 모습이,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사는 대한민국을 누렸던 우리는 죽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 못난 2020년을 살았던 2016년 2020년 지금까지 살았던 선배들의 잘못 때문에 그 고초를 당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필요한 겁니다. 알아주지 않든 알아주든 우리 공화당은 우리 공화당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확장을 해야 합니다. 혁명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도로 100만 당원에 20만 책임 당원이 와야지 혁명의 깃발이 나웃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대비하는 겁니다. 그날을 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초스럽게 100군데가 넘는 서명대가 매주 움직이고 1인 시위도 하고, 토요일날 어제 같은 경우는 30군데에서 1인 시위, 차량 시위, 기자회견을 합니다. 나라가, 대한민국이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마지막 남은 저항세력, 마지막 남은 투쟁세력, 우리 공화당이 가야 될 길은 촛불, 쿠데타, 붉은 광화문 광장을 우리가 200일의 천막투쟁을 통해서 103명의 부상을 통해서 몇 억의 손해를 보면서 이 붉은 광장을 태극기 애국광장으로 바꿨듯이 우리 공화당의 깃발이, 우리의 저항투쟁, 이 태극기 혁명이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공산화를 막는 초석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은 오늘 저도 보고 할 때 조원진을 연호하셨습니다만 조원진은 고까지예요. 제가 가는 길은 고까지입니다. 그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알아서 하신 문제예요. 그분이
본인이 깃발을 직접 드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다 따라야 돼. 그분이 깃발을 들지 않지만은 이 판을 바꿔야 되겠다면은 그렇게 따라야 돼.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힘들지만은 싸우지 말고 100군데에 중에서 우리 공화당 하나 있어. 99개는 벌써 불종하고 부패하고 권력지향적이 되고 대한민국이 망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이나 본인의 정권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다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 남은 저항 세력이 우리 공화당인데 하나 남은 저항 세력끼리도 싸워요. 싸우지 마시라고. 화합로, 우리 울산시당에 있는 이 화합로의 화합마음과 같이 초진일관, 초심의 마음으로 초지일관 끝까지 함께 나가주시기를 바라고 동지들께 항상 죄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힘들지만은 저는 수없는 검찰 법원에 가더라도 저는 그것이 저의 운명이고 저의 숙명이라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애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절대자께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개소식에 드릴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시장도 권재혁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굳건하게 울산시당이 가장 모범적으로 전국 시당, 시도당 중에서 하고 있어서 감사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드립니다. 창원에서 참석해 주신 진순정 최고위원, 또 부산에 우리 마카오 김분남 마카오를 안 가면은 정분이 되고 김분정이 되고 마카오 가면은 김분남이 이름을 제가 그래 지었어요. 마카오에 자제분이 계셔서 마카오에 우리 공화당 지부를 만들겠다 했는데 마카오도 중요하지만 부산도 되게 중요하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울산 우리 또 조직위원장님들 잠깐 일어나 보시죠. 오늘 참석해 주신 조직위원장 변성근 위원장 우리 경북도당위원장님 오셨네요. 박수해 주세요. 지금 참석해 주신 잠깐만 조직위원장님들 각지에 오신 조직위원장님들 일어나셔야 돼요. 자, 이분들께 큰 박수로 당협을 잘 이끌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제 2기 들어오면서 확장성과 성명성을 얘기했는데 성명성은 우리 공화당은 갑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공화당 가는 거예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출마합니다. 후보를 낼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거꾸로 몰았는데 우리 보고 무슨 명분으로 우리가 출마하는 데 대해서 분열 세력을 몰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멀쩡한 외국 투쟁 세력을 거꾸로 몰았으면 누구도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당협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당협 조직을 하는 것은 이제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40만 책임 일반 당원 4만 5천 5만 진 가까이 책임당 우리 총선 끝나고 당원이 계속 많이 늘었는 거 아시죠? 네. 당원이 계속 일주일에 한 300명씩 늘고 있어요. 그 책임 당원 일반 당원은 한 2,700 책임 당원 한 300씩 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희한한 정당이다. 저게 뭐 정원직 국회의원도 안 되고 다 망했는 줄 알았는데 당원이 계속 늘어나는 거야.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옳았고 우리 공화당의 분노가 옳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된 게 맞았고 문재인은 오늘이라도 끌어내야 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당협 조직을 만드는 이유도 시도당에서 이제 당협 전체 울산에서 전체요 당원 관리 못합니다. 되고요. 아니 예를 들어 서울에 책임 당원이 10,000명이 넘어요.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전화 연락도 못. 그래서 이거를 서울은 49개로 짜개고 경기는 59개로 짜개고 뭐 부산은 15개인가요? 13개? 16개. 대구는 12개. 울산은 6개. 이렇게 짜개는 겁니다. 조직 관리를 이제 국민의 바다로 가자.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이 미래통합당인가 국민의힘당은 참 골 때는 나들이야. 우리 지난번에 총선 때 우리 저 총선 기획했던 우리 저 실장님 계신데 우리가 그때 영상에 보면은 국민의힘, 태극기의 힘, 애국의 힘 이렇게 딱 영상에 글 나온 국민의힘, 태극기의 힘, 애국의 힘 그것도 전국 방송을 다 했잖아요. 그거를 딱 발췌가 국민의힘으로 쓰더라고. 남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그거는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국에 홍보 영상에 국민의힘, 태극기의 힘, 애국의 힘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문자까지. 또 이번에 제가 전당대회 때 가자 국민의 바다 속으로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제대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슬로건을 가자 국민이 있는 곳으로. 하여튼 오늘 울산 시당 대서식 축하드리고 힘들더라도 갑시다. 공화당 갈게. 또 한 가지 공개적으로 좀 부탁드리면 제가 아직 젊습니다. 저보고 뭐 건강얘기 저하고 저보다 한 살이라도 많은 선배님들 저 건강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좋은 집 뭐 이제 백수 때 돈도 엄청 때 못 차노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돈 가져와도 한 푼도 안 받습니다. 그는 중앙당으로 당비 주시면 됩니다. 당비 주시면 되고 그동안 선거 때 빚졌던 차입금 포함해서 17억 중에서 어려운 과정에서도 12억을 다 갚았어요. 5억 남아 있습니다. 5억 가능하면은 내년 3월까지는 5억 다 정리하고 당원 계속 늘려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나오시는데 그래도 100만 당원에 20만 책임 당원 돼야 되잖아요. 40만에 4만 5천 해가지고 돈도 없어가지고 할 것 같은 생각도 안 되잖아. 지금 우리 공화당 과정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그 사람들 잘된 사람 왔다 갔다가 잘된 사람 손 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 대한애국당부터 우리 공화당 왔다가 밖에 왔다 간 사람들 치고 잘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참말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바로 정치혁명, 정당혁명, 정치인혁명 갈아봅시다. 정당도 갈고 정치인도 갈고 정치도 이건희 회장이 4류 정치, 3류 관료, 2류 기업 1류는 국민입니다. 1류 국민이 4류의 정치를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확 뜯어 고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문현 우리 선대 기획실장님 고맙습니다.